제가 평상시에 하는 얘기랑 너무 일치가 돼서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또 진행을 하는 거. 그래서 로드맵을 지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로드맵을 큰 틀에서의 로드맵과 좀 실천적인 로드맵을 좀 같이 말씀을 좀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학부모를 위한 실천적인 교육 전문 채널 교집합 스튜디오의 권태형 소장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분과 정말 중요한 주제로 여러분들께 유익한 이야기를 전달 드리는 시간 준비했고요. 오늘은 우리 초등완성 영어 글쓰기 로드맵 책의 저자이신 우리 장소미 릴리쌤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등완성 영어 글쓰기 로드맵의 저자 릴리쌤입니다. 네. 우리 학부모님들 영어 글쓰기로 많이 고민하시는데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영어 글쓰기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덜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질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영어 글쓰기 뭐 중요한 건 사실 다 아실 테지만 현실적으로 왜 중요한가요? 네. 나 이 질문부터 한번 드려볼게요. 네. 현실적으로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현실적으로 먼저 네네. 대답을 드려볼게요. 일단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게 되죠.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 입시에 우리 영어 글쓰기가 반영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참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중학교에 가면 우리 지필고사에 서답형, 주관식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작을 해서 써야 되고, 그리고 또 수행평가 부분에 이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쓰기와 말하기인데, 뭐 쓰기는 당연히 글을 쓰는 거고요. 그리고 말하기도 이제 글쓰기를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 내신 반영 입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중학생 아이들 특히 지도를 하다 보면 굉장히 처음에 이제 기초적인 문장 구성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문장 쓰기가. 그런 친구들은 와서 굉장히 소위 말해서 마음고생, 몸고생을 합니다. 네, 그렇죠. 네, 몸고생은 이제 더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거고, 마음고생은 사실 이제 중학생이 되면 이제 초등학교와는 다르게 이게 아이들이 성적으로 나뉘다 보니까 이게 마음에 그런 상처들이 조금씩 생길 수가 있는데, 영어 글쓰기는 이게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영어 글쓰기를 할 때 이거를 포기해버리나 뭐 이런 그런 마음들을 가지는데 마음이 참 아파요. 그래서 완벽하진 않더라도 초등학교 때 아주 기초적인 그런 영어 글쓰기 실력을 갖춰서 중학교 때 오면 중고등 입시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정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식만큼이나 대비가 정말 안 되는 영역이 글쓰기인 것 같아요. 제가 정말 교집합 스튜디오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 번 영어 글쓰기가 정말 중요하다, 라이팅이 중요하다라는 말씀들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제가 딱 이 책을 봤을 때 이건 정말 되게 유익하겠다. 왜냐면 되게 멀게 느끼시잖아요. 그리고 영어의 여러 영역 중에서도 가장 누락되기 쉬운 게 사실 영어 또 글쓰기이기도 하고. 근데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왜 영어 라이팅이 학원에서도 이 영어 글쓰기 실력이 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영어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 나의 어떤 지식, 경험, 생각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명의 아이가 있으면 10명의 글이 다 달라야 돼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그냥 저의 경험인데, 제가 이제 처음에 아이들 영어 글쓰기를 지도하기 위해서 딱 아이가 글 쓰는 걸 봤는데 너무 놀랐어요. 너무 잘 써서.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굉장히 막 긴 글을 엄청난 어휘 수준으로 써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하는구나 라고 하고, 다음 아이의 또 이제 노트를 봤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아이의 노트를 봤는데 똑같아요. 그래서 그 반에 10명이 있으면 10명의 글이 거의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이들이 본인이 글을 썼다라는 것보다는 글을 쓴 것을 이렇게 받아 적었구나라는 그런 그쵸, 인상을 좀 받았어요. 근데 사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딱 자녀의 딱 글쓰기만 보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 정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또 더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주변에서 또 그걸 보면 어머, 얘는 저학년인데 이렇게 긴 글을, 어려운 글을 쓰는구나. 근데 우리 아이는 지금
문장도 못 만드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굉장히 조바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바꿔서 말하면 긴 글을 어렸을 때부터 빨리 쓰는 것을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짧고 간단한 문장도 스스로 쓰는 훈련을 충분히 많이 거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한 가지고요. 또 다른 경우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아까 글쓰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명 있으면 10명의 글쓰기가 다 달라야 돼요. 그쵸? 네, 근데 우리 아이들마다 그 생각과 그런 지식, 뭐 경험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사실 글쓰기의 핵심은 그 아이 고유의 것이에요. 네, 그런 사고력 이런 부분들은. 근데 영어 학원에서는 이런 글쓰기 스킬을 알려주는 거죠. 영어는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이런 것들을 끌어주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 사고력 자체를 배양해주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특히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평소에 좀 이렇게 말을 좀 재밌게 하고 이렇게 거침없이 말을 하고 재밌는 발상을 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책을 많이 읽는 친구들, 아이디어가 많아요. 그래서 수업을 할 때도 항상 보면은 거침없이 뭔가 얘기해보고 상상해보고 그거를 이제 주저없이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굉장히 영어 실력이 출중한 아이인데 계속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이거를 나아가지를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이거는 약간 아이마다의 그런 경험치 그리고 성향 이런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실 학원에서 단기간에 끌어주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또 바꿔 말하면 집에서 평소에 가능하면 많은 책을 읽고 대화를 하면 좋고요. 만약에 이게 어렵다라고 하면 평소에 일상 대화에서라도 좀 아이에게 자꾸 이렇게 물어봐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를 주고, 또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 크게 칭찬해주고 그렇게 좀 격려를 받은 친구들이 글쓰기를 할 때도 좀 거침없이 또 재미있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말씀하신 걸 종합을 해보면 사실 학원에서 단기간에 갖춰지는 역량이 아니라 네.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씩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해보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건데, 그렇다면 사실 우리 어머님들의 역할이 네. 참 중요하겠다. 엄마표 영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케어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건데, 그러면 일단 영어 글쓰기 그러면 사실 다 좀 뜨악하잖아요. 맞아요. 겁내한다는 말이죠. 또 영어 라이팅이 잘 되는 어머님들 또 많지 않으실 테고, 그냥 티칭을 잘하신다고 해서 또 자기 자식에게 가르칠 수 있는 맞아요. 것도 아닐 네. 테고, 이 영어 글쓰기와 관련해서 엄마의 역할, 최적화된 엄마의 역할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좋은 질문이네요. 네, 우리 보통 어머님들이 이제 영어 글쓰기 하면 막 뭔가 내가 얘 글쓰기 실력을 키워줘야겠다, 막 코칭해줘야겠다, 첨삭은 어떻게 하나 이렇게부터 먼저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가장 가볍게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저는 아이에게 써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표 영어 하면 특히 초등 영어에서 가장 기초화 되는 거는 듣기와 읽기죠. 예, 그래서 듣기와 읽기 중심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엄마표 영어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잘 해오셨죠? 예, 잘 해오셨으면 그냥 해오던 거에 살짝 더해서 연결해서 써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오늘부터 영어 글쓰기 할 거야? 자, 교재 사고 뭐 하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해오던 것에 쓰기를 어떻게 하면 조금만 더 연결을 시켜줄 수 있을까? 맞아요. 예,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주 조금 이제 낮은 단계부터 말씀드리면 파닉스를 배우고 있어요. 그럼 파닉스를 배우면 아이가 듣고 읽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다 한 다음에 한 20-30분 정도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한 5분 정도만 우리 오늘 배웠던 파닉스 단어를 2번씩만 써보자. 3번 말고 딱 2번씩만 써보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영어 책이나 우리 영상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영어 책 봤던 것에서 오늘 좋았던 문장 딱 하나만 꼽아서 한 번만 써보자. 이런 식으로 그냥 내가 하던 것에 연결해서 조금씩 단계를 높여가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 영어 글쓰기가 실패하는 이유가 너무 작정하고 달려들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특히나 시작이 쉽지가 않은데 대부분 네. 사실 영어까지 안 가도 그냥 글쓰기도 사실 겁나는 거잖아요.
사람, 뭐 어른들조차도 글을 써보라 그러면 사실 한 페이지 채우는 거는커녕 첫 시작도 잘 안 되는 게 또 문제이긴 한데 네. 방금 말씀해주신 배운 거 통해서 조금씩 이제 적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 시작을 조금 수월하게 하는 좀 뭔가의 방법 우리 학부모님들께 조언해 주실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맞아요. 사실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어 글쓰기뿐만 아니라 그냥 뭔가 쓰는 것조차 귀찮아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 제가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쓰게끔 해줄까를 고민하다가 본 게 일단 이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또 엄마표 영어는 또 우리 아이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예, 근데 우리 아이가 아무리 뭐 쓰기 싫다 해도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이 아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서 저는 이 쓰기 싫어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쓰기에 어떻게 연결을 해서 좀 아이의 마음을 좀 잡아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를 들면 저학년, 아주 저학년 남자아이였는데 동물을 너무 좋아하는데 예, 쓰기를 굉장히 싫어해요. 남자애들 중에서 조금 쓰기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저학년 친구들 중에. 그러면은 이제 그 동물을, 좋아하는 동물을 주어로 바꿔서 써보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호랑이를 좋아하면 tiger를 주어로 두고 하자라고 하면 조금 마음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저학년 여자아이 다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막 쓰기를 귀찮아해. 영어는 조금 잘하는데 그러면 너가 좋아하는 캐릭터 당시에 몰랑이라는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렇게 갖고 다녔어요. 그러면 우리 몰랑이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이라고 말할 것 같아? 그것만 한번 써보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이가 좋아하는 것도 연결해주고 또 고학년 같은 경우는 또 연예인에 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럼 또 연예인은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지 상상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써보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관심 있고 좋아하는 거를 갖고 오면 조금 거부감이 덜하게 또 재밌게 좀 그렇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제 생각과 너무 비슷하시네요. 네. 그렇죠. 배우는 거에서 조금 더 보태서 리딩해서 하나 또 끄집어내서 하나 써보고 또 아이가 좋아할 수 있는 주제로 접근을 하고 자 그렇게 좀 시작을 했다면 네네. 이제 문제는 시작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단계를 조금씩 높여가는 부분들 사실 이게 우리 학부모님들이 되게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계속 똑같은 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 실력이 또 좀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책의 내용 구성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처음에 파닉스부터 쓰기가 시작이 되죠. 네, 여기 보시면 자 챕터 2에서 이제 알파벳 쓰기부터 시작을 해서 단어 쓰기. 자 여기까지는 썼는데 이제 문장을 이제 쓴다. 그 다음에 일기를 쓰기, 에세이 쓰기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거쳐가야 하는 단계, 문장 쓰기를 또 어떻게 아이들이 좀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문장 쓰기. 네네. 네, 문장 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처음에 이제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 어순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는 항상 좀 처음은 단순하게 누가 뭐 했다, 누가 하다 이런 식으로 누가 이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저는 도형을 그려서 이렇게 좀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그 기본적인 주어 동사에 익숙해지고 나면 거기에 이제 조금씩 살을 붙여서 여러 가지 문장을 만들 수 있게끔. 그리고 또 거기에서 또 실력이 나아지면 이제 시제를 바꿔서 해볼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좀 단계를 제가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네. 네. 그렇죠. 대부분 그런 단계, 그러니까 로드맵이 없이 그냥 뭐 주어진 대로 하다 보면 이제 아이들이 쉬운 건 할 때는 괜찮지만 중간 단계에서 이제 문장이 길어지기 시작하면서 사실 이제 혼란에 빠지죠. 옆에서 케어해 주기도 상당히 어렵고 문장을 시작을 하고 이제 일기 쓰기. 네. 자 보면 5줄 이내에 영어 일기를 쓸 수 있다라는 목표를 좀 제시해 주셨는데 일기 쓰기를 또 어떻게 좀 쉽게 시작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문장 쓰기에서 이게 문장이 탄탄하게 잡히면요 그 다음에 아이들은 생각보다 가속도가 붙어서 빨리 갑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긴 글을 빨리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문장을 많이 써보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했던 게 이 문장을 탄탄하게 하면 그것이 글감으로 이어져서 막 또 재미있게 쓰다 보면 이게 일기가 되고
또 내가 일정한 틀과 형식을 배우다 보면 그게 에세이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기 쓰기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문장 쓰기가 탄탄하게 받침이 되면 그 다음에 재미있는 아이디어 그리고 라이팅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좀 재밌게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주면 아이들이 생각보다 예, 이렇게 쭉쭉쭉쭉 이어가는 거에 어려움을 그렇게 겪지는 않습니다. 네. 네. 자, 사실 에세이 쓰기가 이거는 뭐 대학생이 돼서도 그쵸. 또 이제 유학도 갔다 오셨지만 에세이 쓰기는 참 어렵죠, 여러 가지가. 자, 에세이 쓰기가 마지막 챕터 6에 있네요. 네. 요거를 잘 쓰기 위해서 거쳐와서 에세이, 영어 에세이 이게 쉽게 이해하기라고 시작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본적으로 영어 에세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긴 글을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이 영어 에세이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고 어떤 형식의 글인지를 아이들이 먼저 알고 나서 아 내가 이런 글을 쓰는구나 라는 거를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햄버거에 비유해서 예, 원래 많이들 배우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에게 좀 더 이렇게 친근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햄버거에 비유해서 뭐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네. 사실 이 에세이를 사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엉성하게라도 쓸 수 있다 그러면 사실 리딩도 되게 잘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글의 구조를 이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글도 사실은 엉성하게라도 써보는 그 과정 안에서 아 글이 이렇게 구성이 되구나를 깨닫게 되죠. 이건 뭐 영어뿐만이 아니라 뭐 어느 언어든 간에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에세이까지 이렇게 소개가 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땐 되게 또 좋았고 여기 문법 영역별로 초등학생이 가장 많이 틀리는 영어 문장도 좀 부록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네요.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체계적으로 우리 학부모님들이 영어를 뭐 그렇게 잘 아시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가이드를 가지고 따라서 아이들을 또 지도해 주시게끔 구성을 또 잘 해 놓으셨고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어 글쓰기 좀 꾸준히 잘 진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약간 조언을 좀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 네. 우리 소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맞아요. 그게 이제 영어 글쓰기, 어머님들께서 막막하고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가 이게 좋더라라고 하면 그때 그 순간 그거를 또 해보고, 이런 책이 나왔더라라고 하면 또 해보시고, 되게 좋은 거예요. 시도를 해보시는 게 되게 좋은 건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하면 반짝하고 딱 끝나고 나서 그게 참 어려운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로드맵을 이제 같이 그려봤던 게 사실 이게 뭐 정답이다라는 것보다는 워낙 이제 막막하고 방향이 없을 때 좀 같이 이런 식으로 나아갈 수 있다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시고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구나. 우리 아이가 지금 2단계 있으니까 이걸 하고 다음번에는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구나라는 좀 생각을 얻으시면 확실히 이렇게 목표가 생기면 조금 더 이렇게 의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는 이제 로드맵을 그려서 목표를 잘 세우시면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사실 영어 글쓰기 말고도 해당이 되는 건데 이제 숲을 보면 이제 나무를 하나씩 심어야 되잖아요. 내가 해당되는 것을 하나씩 해보는 거죠. 근데 이때 좀 루틴을 세우시면 좋아요. 아까 제가 엄마표 영어는 듣기와 읽기가 기둥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뭐 월수금 영어 책을 읽고 있다라고 하면 뭐 월요일 수요일 날 읽었던 책에서 한 문장씩만 써보고 금요일 날은 이거를 좀 엮어서 봤던 거에 대한 뭐 영어 일기를 한 두세 줄로 써보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루틴을 좀 만들어 놓으시면 훨씬 더 이게 지속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평상시에 하는 얘기랑 너무 일치가 돼서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또 진행을 하는 거. 그래서 로드맵을 지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로드맵을 큰 틀에서의 로드맵과 좀 실천적인 로드맵을 좀 같이 말씀을 좀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에서의 그런 계획들을 잡고 꾸준히 가는 거와 더불어서 지금 뭐 교육제도, 입시제도 계속 또 바뀌어가고 있는 상태여서 영어 리딩이 원래 중요한 건 우리가 알지만 라이팅의 중요성이 점점 커진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비를 할 거냐에 대해서도 오늘 좀 실천적인 이야기들을 또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애청자분들께 초등완성 영어 글쓰기 로드맵 이 책을 우리 학부모님들이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이게 초등완성 영어 글쓰기 로드맵이라는 거를 제가 이제 쓸 때
사실 항상 상상을 했어요. 우리 독자님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이게 로드맵이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막막할 때, 이게 어디서부터 뭘 해야 되지? 라고 막막할 때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싹 보는 거예요. 가볍게 읽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가 지금 이런 단계에 있고 이렇게 나아가면 되겠구나 라고 이제 인식을 하시면 이게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예, 막막했던 거에서. 그래서 그렇게 내가 무언가를 아는 용도로 한번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건데, 이 각자의 단계가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지금 이 단계인데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펴서 바로 제가 활용할 수 있는 뭐 코칭법이라든지 자료나 뭐 이런 제 영상까지 다 이렇게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바로 보고 딱 그 단계에 맞는 것을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초등완성 영어 글쓰기 로드맵 나눔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보기와 첫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중요한 건 누구나 알지만 정말 실천, 저희도 뭐 실천을 워낙 강조를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실천적으로 해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영어 우리 아이들 초등 때 정말 재밌게도 해야 되고, 초등 고학년 때는 또 이런 준비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 속에서 늘 좀 실천적으로 응원을 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영어 글쓰기 하면 우리 어머님들께서 항상 막막하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우리 어머님들의 그런 머리를 밝게 하고 조금 더 용기를 갖고 실천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책으로 좀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는 권태형 소장이었고 우리 릴리쌤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